여러분, 냉정하게 당신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며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정직함이 과연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존경과 부였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약점이 잡히고 이용당하며 가슴치는 후회뿐이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방비 상태의 솔직함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존엄을 지키고 타인을 영원히 당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지혜가 담긴 위장이 필요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며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지만 상위 1%의 승리자들은 침묵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신비롭게 포장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만 명의 삶을 관찰하며 얻어낸 인간관계의 서늘한 진실과 수백 년간 승리자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처세의 정수를 합쳐 당신에게만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평생 쌓아온 운과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당신의 영혼에 단단한 갑옷을 입히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젊었을 때의 솔직함이 용기였다면 황혼의 솔직함은 자칫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동정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의 격은 떨어지고 주변의 기운은 탁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고귀하게 포장하고 지켜낼 때 우주는 비로소 당신을 강자로 인정하고 더 큰 풍요를 허락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엄수해야 할 4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침묵과 위장의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속여야 하는 이유. 이제 당신이 세상과 타인 앞에 세워야 할 첫 번째 방패, 바로 당신의 경제적 실체를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추는 일입니다. 돈은 생존의 수단이기 이전에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모르면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군 노후의 결실은 한순간에 약탈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등에 관역을 그려넣는 것과 같고,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것은 굶주린 늑대들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2가지 모두 하수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이 부유함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의 공기는 차갑게 변합니다. 주변에는 향기를 맡고 온 나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평소 연락 없던 친척, 투자처를 제안하는 지인, 심지어 자식들까지 당신의 지갑을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게 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풍요를 보며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인가라는 시기심의 독을 품습니다. 그 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당신이 빈털터리 힘을 드러내면 세상은 더욱 냉혹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고 당신의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며 멸시의 시선을 보냅니다. 동정심은 짧지만 멸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유함과 빈곤함, 그 사이의 묘한 경계에 서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도 마치 숨겨둔 땅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사십시오. 돈이 넘쳐나도 검소한 척하며 돈 냄새를 풍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재산 규모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처세입니다. 당신의 경제력은 오직 당신의 통장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40년 지기 친구에게도 당신의 전체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남겨진 패가 무엇인지 모를 때 타인은 당신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60세 이후의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죽어서도 침묵의 철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여유를 가장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결국 사람을 끌어모으고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먼지를 보이지 말고 가슴 속의 우주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풍요로운 사람으로 위장하고 대접할 때 우주는 비로소 그 위장에 걸맞은 실제 부를 당신의 현실로 배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2장, 당신의 병과 약점을 철저히 감춰야 하는 이유. 인생의 두 번째 관문은 당신의 신체적 나약함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일입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 신호가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제는 무릎이 쑤시고 오늘은 허리가 결리며 내일은 잠자리가 사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세상에 광고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아이고 허리야,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이 아픔을 호소할 때 상대방이 보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은 대개 3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할지 모르나 인간의 무의식은 냉혹합니다. 반복되는 당신의 곡소리를 듣는 순간 타인은 당신을 이미 시들어가는 고목나무 혹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짐으로 분류해버립니다. 밀림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상처 입은 사자에게 복종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사자의 상처 부위를 먼저 찾아내 뜯어먹으려 들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동정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엽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의 권위와 격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사람들 앞에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십시오. 입술을 깨물어서라도 신음소리를 안으로 삼키십시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연기입니다. 당신이 강건한 척 연기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뇌는 주인이 내뱉는 말과 취하는 태도를 진실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내 몸은 활력이 넘친다라고 자기 암시를 걸며 당당하게 행동할 때 뇌는 실제로 통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할지는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병들고 지친 노인처럼 굴면 세상은 당신을 뒷방 늙은이로 밀어내지만 당신이 에너지가 넘치는 현자처럼 행동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당신의 병과 약점은 오직 의사와 당신 자신만이 공유하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약함을 보여주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찰나의 값싼 동정뿐이지만 강함을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변치 않는 신뢰와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밝고 강한 진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아픔을 감추고 생명력을 뿜어낼 때 당신 주변의 탁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인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의 진정한 미인은 얼굴에 주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침묵으로 덮고 품격을 지켜내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제3장,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완벽하게 숨겨야 하는 이유. 인생의 세 번째 금기는 당신이 가슴속에 품은 미래의 설계도를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원대한 목표, 혹은 내일부터 시작할 작은 계획까지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소중한 에너지는 분산되고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열리는 순간 당신의 꿈은 이미 반쯤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목표를 숨겨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타인의 성장을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야심찬 계획을 털어놓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축하의 가면을 쓰고 질투의 독을 준비합니다. 그게 요즘 힘들다더라. 내 아는 사람도 그거 하다가 망했다더라. 그 나이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어 자신들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무의식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변의 이런 부정적인 기운에 쉽게 오염됩니다.
확신에 찼던 마음은 흔들리고 결국 시작도 하기 전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저주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계획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칼을 갈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때 행동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할 때 비로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새로운 곳에 투자하고 싶거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직 당신 자신과만 상의하십시오. 타인의 의견을 묻는 순간 그 계획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잣대로 난도질당한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60세 이후의 야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훈장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할 은밀하고도 강력한 엔진이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만이 진정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가볍게 보이지만 조용히 결과를 내놓는 사람은 신비롭고 거대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 없게 만드십시오. 그 불확실함이 당신의 무게감을 더해주고 경쟁자들이 당신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막이 됩니다. 당신의 꿈은 오직 결과로만 말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잉태된 성공만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제사장, 당신의 가정사를 절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지키기 어렵지만 반드시 사수해야 할 비밀은 바로 당신의 울타리 안쪽 이야기, 즉 가정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외로워져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식의 속 썩이는 행동, 며느리나 사위와의 불화,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나면 잠시는 속이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이 뱉은 그 말들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가정의 치부를 드러낼 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 기저에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안녕을 확인하려는 비열한 위안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그들에게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의 소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즉시 당신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대며 당신을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집안의 어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가정사는 발설하는 순간 정보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당신이 남편이나 자식의 흉을 보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경멸로 이어집니다. 집안의 문제는 대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의 허물은 당신의 살점과 같습니다. 내 살점이 썩어간다고 해서 남에게 보여주며 만져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감염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키는 고귀한 방어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신뢰가 따라붙습니다. 저 사람은 집안도 평안하니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사회적 자산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생활이 베일 속에 감춰져 있을 때 당신을 더 고귀하게 느낍니다. 저택 자재는 뭘 하나, 부부 사이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그저 온화한 미소와 짧은 긍정으로 답하십시오.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때 타인은 함부로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침묵으로 일관된 가정사는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진정한 권위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족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어른, 집안의 소란을 밖으로 옮기지 않는 묵직한 어른이야말로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가족들도 당신을 신뢰하며 그 울타리 안에서 다시 결속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동경합니다.
당신의 가정사를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그 비밀의 무게만큼 당신의 가치는 올라가고 주변의 하이에나들은 당신의 집 근처조차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침묵의 힘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낙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 100일의 기적, 비로소 시작되는 당신의 황금기. 지금까지 여러분은 평생을 지켜온 정직이라는 가면을 내려놓고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장의 4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돈 주머니를 감추고 약점을 숨기며 목표를 침묵하고 가정사를 사수하는 일. 이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지금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센 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야 하나?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인데 하는 자괴감과 불편함이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평생 나약한 존재로 묶어두려 했던 낡은 자아가 내뱉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더 단단한 근육이 생기듯 익숙했던 자아가 찢어지는 이질감을 견뎌야만 비로소 인생의 마스터라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딱 100일만 버텨보십시오. 100일은 우리 뇌의 회로가 재편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연기처럼 느껴졌던 그 당당함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던 그 풍요로운 태도가 100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의 피와 살이 됩니다. 당신이 풍요를 연기하면 우주는 실제로 풍요를 배달하고, 당신이 강건함을 가장하면 당신의 세포는 실제로 치유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확언의 실천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초라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 1%의 승리자가 될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이라는 대작 드라마의 주연 배우이자 그 대본을 직접 써내려가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60세가 넘었다는 것은 저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게 인생의 과실을 수확할 황금기입니다. 당신의 입을 다스려 천하를 당신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침묵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올라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수록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더 이상 나약한 동정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오직 침묵과 위장으로 나의 존엄을 사수하겠다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서늘한 지혜가, 당신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우주에 닿아 당신의 남은 인생이 황금빛 찬란한 승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고귀한 침묵과 현명한 위장으로 세상을 호령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